얘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를 몇 개 봅시다. 내가 너 노림수로 가볼게요. 노림수.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야. 뭐 요거 일단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림수에서 이제 488번. 몇 가지 중요한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래. 일단 이렇게 광전효과를 이용한 뭐라고 하고 떠들 거야. 그러면 빛을 쬐주는 전극이 있어. 받아들이는 전극이 있겠지. 그런 거 하면 될 거야. 마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무튼 이 빛을 쬐주는 전극 있잖아. 그럼 여기서 광전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플러스이고 여기 마이너스야. 긴 게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제 y 쪽이 양극이고 x가 음극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탕 때려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튀어나온 전자 입장에서는 맞은편에 플러스극이 있으니까 그냥 쭉 빨려가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뜻이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은 전류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F0, EF0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F0라는 진동수의 빛만 쐈는데 전류가 흘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광전효과가 얘만 돼도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당연히 얘도 일어났겠지. 근데 얘를 주목해야 돼. 빛의 세기를 이제 인텐시티 해가지고 I라고 쓰는데 I0 전류 세기 뭐야? 빛의 세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류의 세기도 그대로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큰 거야. 근데 중학생이 와서 때려도 날아가고 고등학생이 와서 때려도 날아가.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이야. 그럼 어차피 10개씩 날아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세기의 문제다. 세기가 개수의 문제다라는 얘기야. 튀어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에너지, 즉 진동수고. 그렇게 구별하면 얘는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똑같이 F0인데 얘는 전류 세기가 2배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세기도 2mA로 2배가 되면 좋은데 2배에 가깝게 돼.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2배는 안 되거든 사실. 약간 좀 방해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 보기 보시면 니은이었나? 디귿인가 하여튼 보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처리하냐면 1mA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제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뭐랄까 약간 컴플레인 들어갈까봐 보기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 준비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학교쌤이 이거 2배로 하면 돼 라고 하면 2배로 처리하면 되고 2배에 가까운 거지 2배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약간 2배로 해야겠지. 이거는 학교쌤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2배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에서 발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해져. 얘랑 지금 여기 몇 번이야? 493번이랑 491번이랑 사실 같은 상황이거든. 같은 상황인데 요건 이제 거의 100% 시험 문제라고 봐야 돼. 이런 식의 패턴의 그래프나 그림. 이걸 보고 우리가 가변저항기라고 불러. 가변저항기의 원리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저항을 조절해가지고 이쪽에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는 쪽을 플러스로 걸 수도 있고 이쪽을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얘를 내가 만약에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하고 이쪽에 튀어나온 전자들이 도착하는 쪽이 있지. 그쪽을 플러스로 하면 방금 설명했던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로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 때려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왔어. 그럼 그 전자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랬을 때 빛의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려면 튀어나온 전자가 몇 개인지를 세면 돼. 그게 지금 이 개념이야. 이쪽 오른쪽. 딱 봐도 A가 B보다 지금 전류가 세게 흘렀잖아. 그럼 얘가 지금 더 센 빛을 맞은 상황이다 이거지. 이거는 세기가 약한 빛을 쐈으니까 전자가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고 전류가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둘 다 뭐야? 광전효과는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온 거지. 이렇게 이쪽을 판단하는 거랑 이쪽을 보는 게 개념이 다르다. 이쪽은 얘를 바꾼다고.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바꿔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게 한다. 그럼 플러스 정도 가서 때리면 전자가 튀어나오긴 튀어나와. 일단 전자는 빛한테 얻어 맞았으니까. 맞았는데 이게 쭉 날라오려고 하면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얘를 막는다. 못 오게. 그럼 얘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하는 애가 있어. 운동에서 좀 크게 가지고 나오면 전자가 상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근데 오다가 결국 돌아가는 애가 생긴다.
그 역전압을 걸었다고 얘기해. 역전. 반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 이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역전압을 점점 세게 걸어. 그럼 도착하는 전자가 개수가 점점 줄 거 아니에요. 점점 돌아가는 애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놈도 도착하지 못할 때까지 역전압을 반대로 걸어버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전위차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전위차의 그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로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전압을 거꾸로 거니까 한 놈도 못 오는 거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 하고 저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역전압을 걸어서 정지 전압이라고 부르는 전자가 아무도 못 오게 하는 정지 전압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 섹을 측정한다고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냥 무조건 도착하게 해놨으니까 전자 하나하나당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느린 놈 빠른 놈 다 도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 개념. 이거는 그 중에서 겁내 에너지가 큰 놈도 결국에 막아내는 전압.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왼쪽은 이쪽은 진동수를 파악하는 거야. 누구의? 내가 쏜 빛의 진동수가 얼마나 큰지를 볼 때 역전압을 보는 거야. 내가 쏜 빛의 진동수가 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컸을 거 아니야. 그럼 역전압이 많이 걸려야 된다. 이쪽은 빛의 세기를 보는 개념이야. 두 개를 섞어놓은 그래프라서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진동수가 큰 빛인 거야? 당연히 B 빛이 큰 거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A와 B의 빛의 종류는 똑같았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럼 금속이 달라졌겠지. A 금속과 B 금속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럼 B 금속이 더 일함수가 작은 거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정지전압이 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 밑에. 금속관을 들을 때 방금 전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지금 역전압을 그렇겠어? 순방향, 역방향, 전압을 역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A 쪽 있잖아. 이렇게 따라갔을 때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극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약간 의미를 숨겨놓는 내포해놓는 거야. 근데 이걸 내리자 이게 우선 저게 왜 플러스여야 되냐 일단 저런 식의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하고 시작할 건데요. 니네가 풀어야 될 문제 게 있고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이거 몇 번이었냐? 요거 전 문제가 이제 그죠? 대표적인 패턴의 문제니까 거의 100% 시험 문제고 그다음에 얘도 492번, 491번, 492번은 그냥 니네가 지금 시험 문제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완전히 거의 뭐 99.9% 나오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랬어요? 이거 A는 뭐 A 실험, B 실험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일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진동수 그래프니까 뭐 그런 거 같다. 물론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연장을 해보면 얘가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광준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 만약에 에너지, 여기서 세로치기 운동 에너지지만 전자에 어쨌든 에너지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전자의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 이런 건 아니고 전자에게 이 정도의 에너지는 공급해야 0을 넘어서 운동 에너지를 갖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일함수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이제 또 나중에 또 할 건데 어쨌든 상황을 보자고. A라는 뭐 금속인가 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여기를 F1이라고 하고 여기를 F2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진동수 F1과 F2야. 두 개인 건 알겠지만 이제 괜히 바보인 척 잡는 거야. F1, F2로 잡고 A라는 애는 F1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쏘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F1이 뭐가 되는 거야? A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X축과 만나는 이 점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그 각각의 금속들의 문턱 진동수야. B는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큰 진동수 쏘면 된다 이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C를 어떻게 세워보냐면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거야. HF2-HF1 이렇게 잡아보자. 이 와중에 그럼 저기 뭐겠어? 이렇게 잡힐 거야. 내가 HF2라는 빛을 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걸 읽어가지고 이제로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나왔다고 이 얘기지. 이건 왜 뺐어요? 이게 문턱 진동수에 의한 일함수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쏜 빛의 에너지죠. 이게 금속의 일함수.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 아까 우리 방정적과 배웠던 또 보시게. 그럼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썼다는 건 지금 뭐에 대해서만 쓴 거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F2가 B랑 만나는 점이라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식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한 식을 쓴 거야. B라는 그래프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걸 이제 구별을 눈으로 이제 구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HF2가 HF1의 2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이거 돈 빼면 이거는 바꾸면 되잖아. 1로 하고 2로 바꾸면 될 거야. 그럼 결국에 HF1이 2제곱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A 금속의 1함수가 2제곱가 되는 거야. 맞죠? 얘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였다가 갑자기 금속 A의 1함수의 의미로 바뀌어버렸다. 그럼 B의 1함수는 얼마겠어? 2배 하면 되겠네? 4번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런 패턴과 491번 같은 패턴은 꽤나 어렵게 낼 수 있어. 나중에 좀 구경을 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 확인차 딱 두 문장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문제도 아니네. 노림 꾸에 있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풀 수 있어.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 487번만 잽싸게 정리해볼까요? 시간이 참. 이거는 이렇게 시간이 이상하네. 아니 다른 거는 계속 딱딱 맞춰 끝내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뭔가 흐트러지네.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유가 있어. 빠바기 때문이야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왜? 것 같아. 얘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즐거워져 내가. 얘를 보면 나는 뭔가 기분이 좋아지. 아니 진짜 긍정적인 의미로. 얘 되게 재밌는 친구 같아. 근데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돼. 근데 다른 말은 안 그래. 그거 맞지. 서비스한테 서비스. 그럼 재미가 없네. 왜요?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빨리 487번이나 풀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원뿔 세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 원뿔 세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 눈 속에서 우리 빛 감지하는 세포. 그게 원뿔 세포. 그때 어떤 애가 원뿔 모양이니? 틀렸어요. 답이 없네요. 원뿔 모양이죠. 뭐라고? 틀렸다고? 예. 뭘 틀려? 디귿.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풀었는데 답을 틀렸다고? 예. 답이 5번인가? 아니요. 3번이야? 예. 아니 B와 C는 반응 안 한다는데 뭘 오므라 들어? 오므라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와야 아까 전에 조금 늦게 들어가지고 못 들었네요. 무슨 소리야? 읽고 싶다는 얘기인데. 비스. 뭐도 배워가지고. 비스. 3번 어렵지 않게 나오지? A는 자외선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아? 반응을 했잖아. 그 다음에 B는 빨간색 빛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이지. 그럼 C는 당연히 적외선이겠지. 괜찮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거의 주는 문제야.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나중에 좀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좀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고 개념 확실하게 잘 잡고 이제 여름 시즌 끝낼 겁니다. 끝내고 전자기압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어구는 파동 앞으로 돌아가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한 거.